이름 윌, 일본어로 우위루, 중국과 대만에선 웨이열로 불립니다. 이름의 윌은 뭐뭐 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의지라는 명사로서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명은 거미의 왕, 거울세계의 지배자입니다. 이명답게 그를 상징하는 것도 거미입니다. 종족은 인간이며 나이는 현재 30대입니다. 직위는 검은마법사의 군단장이며 소속은 그림자기사단에도 속해 있습니다. 검은마법사의 신 군단장 중 3번째로 공개되었으며 제로를 초월자로 각성하지 못하게 관리한 장본인입니다. 똑똑한 머리와 흘러넘치는 지식욕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책과 안경을 끼고 있어 아카이럼이나 나이나트와 같은 책사로 보이지만 윌이 책사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이나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두뇌파 스타일이라는 것은 둘과 동일합니다. 존댓말 캐릭터이지만 화가 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반말을 합니다. 이름이 한국 야쿠르트사의 유산균 발효율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라서 별명은 헬리코박터 윌입니다. 이를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알고 있는지 2018년 트위터에서 윌을 소개할 때 해시태그에 해시태그 요구르트 아님을 붙여 넣었습니다.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출신들 중 압도적으로 막내입니다. 윌을 제외한 모든 군단장은 수백 년 전 검은 마법사가 봉인되기 전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30대인 윌과 비교하면 그들 입장에선 인큐베이터에서도 나오지 못한 아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윌 본인도 자신은 현재의 메이플 월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윌은 원래 메이플 월드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흥미를 느낀 윌은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던 도중 검은 마법사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검은 마법사의 위대한 야망이 만들어낼 결과도 궁금했고 자신의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이 됩니다. 검은 마법사가 제로를 거울세계에 가둔 후 거울세계의 통치권은 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윌은 신의 아이를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둘로 나눠버립니다. 알파는 자신의 세뇌로 거울세계에서만 활동하게 만들고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면 기억을 없애버리고 다시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타는 어떤 신전에 자신의 거미줄로 봉인해놨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추후 다룰 제로 스토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윌은 검은 마법사에게서 받은 시간의 힘을 모두 제로에게 뺏기고 제로마저 놓치고 맙니다. 2017년 겨울 아크 업데이트에서 아케인 리버의 6번째 지역인 태초의 바다 에스페라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합니다. 제로 때의 왁스 잘못 바른 머리와 찐따 같던 육각형 안경테를 버리고 머리를 완전 뒤로 넘기고 반무태 안경을 함으로써 보스에 걸맞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에스페라에서 윌의 목적은 빛의 초월자를 검은 마법사에게 흡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페라는 윌의 군단장으로서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이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총 2개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플 월드와 판테온, 헬리시움 등 메이플 월드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그란디스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에는 각각 빛, 시간, 생명의 초월자들이 있는데 메이플 월드는 검은 마법사, 제로, 알리샤이고 그란디스는 타나, 크로니카, 제른다르모어가 초월자들입니다. 이 초월자들은 기본적으로 불멸이며 각각 담당하는 영역과 관련해서 막대한 권능을 얻습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하는 여러분들이 에스페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빛의 초월자인 타나를 확보한 윌은 검은 마법사와의 융합의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습격으로 인해 융합이 실패하고 타나는 에스페라의 바다 밑에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나의 집행자들 그리고 시그너스 기사단 소속 올리와 함께 가라앉은 타나를 찾아내기 위해 기억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윌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 사이 윌이 등장하여 급습합니다. 그리고 올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들과 집행자 그리고 올리가 결국 타나의 위치를 찾아내서 끌어올리는 과정에 올리가 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감아놓은 붕대가 물에 젖어 풀리며 상처가 드러나는데 이 상처는 거미 문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이라고 인식한 멍청한 집행자가 올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리를 지키기 위해 집행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집행자를 물리칠수록 타나의 힘은 약해져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윌은 타나를 다시 납치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올리, 타나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타나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올리는 그냥 집에 보내버리고 여러분들에겐 자신의 거미 군단을 선물해준 윌은 다시 한번 의식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등장하여 방해하지만 윌은 이미 의식을 시작한 상태였고 거미 군단에게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다 밑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의식이 진행 중인 타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게 윌은 강요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는 결국 여러분들을 구하며 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타나의 정체를 알아내며 다시 한번 윌을 상대하기 위해 거울 세계로 가지만 이미 의식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태 자식이 의식 거의 다 해놓고 의식을 막으려면 타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거미 변태를 물리치고 타나를 죽이려 했으나 결국 마음 약한 우리 여러분들은 타나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검은 마법사에게 흡수되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패배하고 치명상을 입기도 했지만 초반에 빛의 초월자를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게 방해를 받아 처음부터 계획이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용해 계획을 다시 진행시키는 등 윌의 두뇌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패배한 윌이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음을 생각하며 각성한 검은 마법사로 인해 창세의 순간이 온다고 기뻐하던 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자, 그렇습니다. 오르카의 급습을 받고 오르카와 대립을 하며 에스페라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검은 마법사의 소멸을 위해 테네브리스에서 모인 영웅 및 모험가들 중 오르카의 모습은 보였지만 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황상 오르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듯합니다. 검은 마법사의 소멸 이후 윌은 에레브에 위치한 감옥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코믹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오르카에게 계속 작업을 거는 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듯합니다. 제로 스토리의 보스 패턴에서 거미다리를 소환하는 모습이나 이명이 거미의 왕이라는 점 때문에 본 모습이 거미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패턴 중에도 거미로 변신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추측은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처음에 말했듯 윌은 인간이며 이전에는 평범한 학자였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또한 윌의 모든 힘은 검은 마법사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가 윌에게 준 힘이 거울세계와 거미와 관련된 능력일 듯 싶습니다. 이렇게 악랄하며 냉철한 두뇌파의 면모를 보여주는 윌이지만 최근 유튜브에서는 매번 고통받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검은 마법사의 신 군단장 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